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전공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과정 구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세미나로 준비한 논문은 Spatial VLA, Exploring Spatial Representation for Visual Language Action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직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이지만 VLA의 공간지각 정보를 추가하는 아이디어가 꽤 참신한 논문이라 배울 점이 많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논문 세미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페이셜 VLA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VLA라는 모델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약자로 이미지, 즉 비전과 자연어 인풋을 받아 로봇의 액션을 생성하는 모델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그림은 VLA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오픈 VLA의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풋으로 이미지와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봇 액션을 생성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VLA를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 로봇에게 어떤 명령이든 내렸을 때 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VLA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과를 집어라, 문을 열어라, 이런 행동 등 생활의 모든 행동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LA는 제너럴리스트 로봇 폴리시를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VLA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인퍼런스 타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풋 이미지와 랭귀지를 파악하고 매 순간 액션을 생성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스페이셜 VLA에서는 이 인퍼런스 타임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셜 VLA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논문은 VLA의 성능을 높이는데 공간 정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모델들 중에서도 이러한 3D 공간 정보를 사용한 모델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리오랑 3D VLA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들의 한계점은 인풋 이미지에 관해서는 3D 정보를 다루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로봇 액션과 관련해서는 공간 정보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이셜 VL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셜 VLA에는 메인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Generalizable 그리고 Transferable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스페이셜 VLA는 약 110만 개의 에피소드를 학습시켜 프리트레인된 태스크뿐만 아니라 제로샷 태스크까지 어디에서든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일부의 로봇뿐만 아니라 어떤 로봇이든 전이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크로스 인베디먼트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페이셜 VLA의 메인 피규어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성능평가 그래프인데요. 각 축은 구글 로봇 매치와 같은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여기 위도우엑스 그리고 프랭카 로봇 같은 실제 로봇팔에 적용한 태스크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스페이셜 VLA 그리고 오픈 VLA, RT-1, RT-2와 같은 다양한 기존 VLA 모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스페이셜 VLA가 모든 태스크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피규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이셜 VLA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이제 스페이셜 VLA에서 제안하는 두 개의 핵심 아이디어인 이고 3D 포지션 인코딩과 그리고 어댑티브 액션 그리드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이고 3D 포지션 인코딩은 이제 2D 이미지에 3D 공간 정보를 녹여내어 모델이 깊이와 구조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에뎁스라는 사전 학습된 깊이 예측 모델을 사용하였고, 입력된 2D RBG 이미지로부터 뎁스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댑티브 액션 그리드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연속적인 로봇 행동을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위한 토큰화된 클래스로 표현하는 이산적인 그리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뒤에서 좀 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VLA에 관해 설명했을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VLA 모델은 인퍼런스 스피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 타임 스텝에서 이제 액션을 예측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스피드가 느리면은 실제 로봇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는 실생활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로봇이 아무래도 뚝뚝 끊겨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임 스텝마다 매번 액션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인퍼런스 스피드가 빠르기도 또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스페이셜 VLA의 인퍼런스 스피드는 약 20.1Hz 정도로, 다른 오픈 VLA는 뭐 6.5, 그리고 RT-2-X는 5Hz 정도로, 이런 다른 VLA 모델과 비교했을 때 몇 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래에 이제 이와 같이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었던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로봇팔은 X, Y, Z, 그리고 롤 피치 U, 그리고 그리퍼의 열리고 닫힘 상태, 이렇게 총 7개의 액션 토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셜 VLA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어댑티브 액션 그리드를 사용해서 이 7개의 토큰을 3개의 스페이셜 ID 토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줄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매우 빠른 인퍼런스 스피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3개로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이셜 VLA가 제안하는 2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고 3D 포지션 인코딩은 카메라 프레임의 뎁스 정보와 그리고 이미지 픽셀을 통합하여 자기중심적, 즉 이고센트릭한 3D 좌표계를 구성하는데요. 이 방식은 로봇과 카메라 사이의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의 필요성을 없앴고, 그리고 특정 로봇 설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의 뎁스를 사용하여 뎁스 웹을 추정하고, 카메라의 인트린직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백 프로젝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파이 역함수가 백 프로젝션을 의미합니다. 이 백 프로젝션을 통해 자기중심적, 이고센트릭한 3D 좌표계에서의 픽셀 3D 위치 X, Y, Z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3D 위치 X, Y, Z를 대문자 P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대문자 P를 이고센트릭한 3D 좌표계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대문자 P가 이 3D 좌표계를 계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P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닌 최종적인 이게 이고 3D 포지션 인코딩인데, 여기에서 이 P가 방금 말씀드린 XY 좌표 P입니다. 근데 이는 일단 X랑 더하게 되는데, 이 X는 2D 시멘틱 비주얼 피처 토큰이고요. 그리고 이 P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사이누소이달 함수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MLP를 거친 다음에 이 MLP를 거친 값까지를 P-로 두고 X, 아까 말씀드린 2D 시멘틱 비주얼 피처 토큰이랑 더한 게 최종적인 이고 3D 포지션 인코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X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일단 시그립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시그립은 시그모이드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모델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즉 그 VLP 모델로 기존의 클립과 같은 모델을 좀 더 개선한 버전입니다. 이 VLP 모델의 목적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적 정렬, 즉 시멘틱 얼라이먼트입니다. 시그립 인코더를 통해 이미지에서 이제 이게 무엇인가 라는 정보를 추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과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게 시멘틱 정보로 애플이다. 그리고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다, 캣이다 라는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P에서는 이제 XYZ에 대한 공간 정보를 사이누소이달 그리고 MLP를 거쳐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2D 시멘틱 비주얼 피처랑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3D 좌표 정보랑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2D 시멘틱 비주얼 피처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곳 3D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페이셜 VLA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거 3D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하여서 여기 이 부분,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을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팔리젬마2 그리고 오토 리그레션을 사용해가지고 행동을 예측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 예측 구간에서는 팔리젬마2 모델을 입력된 이미지, 공간, 언어 정보를 종합하여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추론하는 약간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리젬마2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요. 이미지, 언어, 그리고 공간까지 정보를 모두 통합해가지고 로봇 행동을 예측하거나 그리고 복잡한 환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수행할지 이거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 팔리젬마2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인 팔리 모델과 경량 VLM인 이제 젬마 모델을 통합한 모델로 팔리젬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토 리그레션인데요. 이 오토 리그레션은 모델이 한 번에 하나의 행동 토큰을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를 다음 입력으로 또 사용해가지고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문장을 이제 한 단어 얘기하고 그 다음 단어 얘기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서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측된 정보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라는 쿼리가 돼가지고 어댑티브 스페이셜 액션 그리드로 전달됩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제 그 전달을 받은 어댑티브 스페이셜 액션 그리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댑티브 스페이셜 액션 그리드는 앞에서 많이 이미 언급이 됐는데 논문에서 제안한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이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쉽게 예시를 드리자면 액션을 이제 무한한 좌표 중에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먼저 크게 그리드로 나누고 그곳에서 이제 액션이 어떤 그리드에 속하게 될지 정하는 것이 이 아이디어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로봇팔의 액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 이동과 회전 그리고 그리퍼의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이 이동은 X, Y, Z 좌표로 나타내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움직임의 방향과 거리를 분리하고 더 직관적으로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극좌표계인 파이 세타 R 이렇게 극좌표계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은 롤, 피치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퍼의 값은 열림과 닫힘 이렇게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로봇의 7차원 행동을 이제 A, 이동, 회전, 그리퍼 세 덩어리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모든 로봇의 이동, 회전 데이터를 모아 통계를 내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우시안 분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각 구간의 확률이 n분의 1로 동일해지도록 분할 지점 뭐 A2, A3 계속 가가지고 이제 AM까지 찾게 됩니다. 이 피규어를 보시면 로봇 행동에 대한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일단 나타내고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액션 그리드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분의 1 모두 같은 확률을 갖게 그리드를 쪼갰기 때문에 이 각 그리드는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의 분포 확률이 높은 그리드 구간일수록 이렇게 촘촘한 그리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먼 거리에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액션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엄청 크기가 큰 액션 그리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래프를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왼쪽 그래프는 이동 공간. 잘못 얘기했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제 회전 공간, 롤 피치 요에 대한 것이고요. 이 그래프는 아까 m을 저희가 구했잖아요. 그리드를 나눴을 때. 그래서 m 롤, m 피치, m 요를 모두 곱한 개수의 id를 갖는 토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동 공간. 아까 이제 극좌표계로 바꿨던 이동 공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는 이제 m 파이, m 세타, m r을 곱한 개수만큼의 id를 갖는 토큰 공간이 됩니다. 즉 스페이셜 VLA는 그리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원래 로봇의 7차원인 7개의 토큰이 아니라 앞서 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3개의 토큰만을 사용해서 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에서 실제로 진행한 프리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학습 단계의 목표는 세상과 로봇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인데요. 약 110만 개의 다양한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한 시연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모두 섞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그리드와 스페이셜 인베딩, 그리고 3D 위치를 인코딩하는 MLP 같은 행동 관련 파라미터는 무작위 상태에서 시작하여 학습을 통해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언어 토큰 인베딩은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팔리젬마가 이미 웹에서 학습한 언어 지식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징, 고정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학습 방식은 이제 계속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식인데요. 이런 이미지와 이런 명령어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와야 할 정답 행동 토큰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계속 맞추는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모든 파라미터를 처음부터 학습시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양도 많고 이미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액션 그리드를 만들고 그 행동 공간 자체는 이제 새로운 로봇에 맞추는 방법을 제안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실험이 구성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A, 제로샷 로봇 제어인데 사전 학습된 스페이셜 VLA 모델을 이제 추가 학습 없이 시뮬레이션과 실제 로봇, 이 위도우 X 로봇에서 바로 적용해서 제로샷 성능을 측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 이제 B는 새로운 로봇 적응
확인하였는데 프랭카 로봇이나 이 리베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제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 소량의 데이터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공간 이해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가까운 인형을 옮겨라. 이런 거는 이제 정밀한 3D 공간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과제인데 이를 통해서 공간 추론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곳 3D 인코딩 그리고 어댑티브 그리드 같은 구성 요소들이 성능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것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이블 1, 테이블 2를 보실 텐데요. 먼저 구글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세 가지 작업에서 측정한 결과 스페이셜 VLA는 이제 제로샷으로 71.9 그리고 68.8 이라는 높은 평균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다른 VLA 그리고 구글에서 발표했던 RT-2보다도 엄청 우수한 성능이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적용했을 때는 75.1%까지 성공률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위도우 X에서 실제 진행한 실험 환경인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스페셜 VLA는 제로샷에서 34.4 그리고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는 42.7%까지 확률을 보이면서 위에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스페이셜 VLA가 파인 튜닝 없이 사전 학습만으로도 가장 높은 제로샷 일반화 성능을 갖췄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그 위도우 X 로봇을 이용하여 진행한 실험 결과인데요. 총 7개의 좀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이 제로샷 성능을 직접 테스트를 했으며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성공률을 나타냅니다. 여기 파란색 막대가 스페이셜 VLA의 성공률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장 높은 모든 태스크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물체를 가리키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이 태스크에서 복잡한 언어 지시를 이해해야 하는 죄송합니다. 사람의 물체를 가리키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에서나 그리고 이제 복잡한 언어 지시를 이해해야 하는 5번에서 7번 상황에서 모두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이 복잡한 시나리오에서는 나머지 VLA는 거의 성공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페이셜 VLA는 다른 VLA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그냥 직관적으로 봐서도 엄청 높은 성공률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셜 VLA가 실제 환경에서도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이고 언어와 공간 정보를 함께 이해하는 능력이 충분히 뛰어나다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로봇과 복잡한 작업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실험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프랭카, 에미카, 판다처럼 사전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로봇에 대해서 이제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해 파인 튜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앞서와 같이 파란색 막대가 이제 스페이셜 VLA의 결과인데 여기 오버럴 석세스를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스페이셜 VLA가 효과적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로봇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를 보여준 실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리베로 벤치마크 실험인데 이 벤치마크는 이제 다양한 물체 구성과 장기적 작업 계획, 롱 호라이즌 태스크 같은 이런 롱 호라이즌 태스크가 필요한 어려운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파인 튜닝이 된 스페이셜 VLA는
평균 이제 78.1이라는 매우 높은 성공률로 전체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리베로 스페이셜 작업에서는 88.2라는 엄청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모두 봤을 때 스페이셜 VLA가 새로운 로봇이나 복잡한 환경 모두 엄청 잘 적응을 하면서 이제 우수한 전이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는 이제 3D 공간 추론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요. 총 4가지를 했으며 이제 예시로 하나만 보자면 put green cup on the pink cloth, 그러니까 분홍색 천 위에 있는 녹색 컵을 옮겨라 같은 좀 상대적인 거리 판단도 필요한 까다로운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째도 보시면 당근을 접시 위에 놓아라 같은 높낮이 변화랑 수직 공간 구조 이해를 요구하는 복잡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똑같이 파란색 막대가 스페이셜 VLA인데 모든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모델들은 이런 공간 정보를 이해해야 되는 태스크에서는 진짜 처참한 좀 결과를 보이는데요. 스페이셜 VLA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곳 3D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핵심 기술 덕분에 이러한 복잡한 공간적 과제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컨클루전과 한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곳 3D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3D 공간 정보를 로봇의 옵저베이션에 주입을 하고 이 VLA 모델이 3D 물리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액션 그리드는 이제 로봇의 액션을 효율적으로 토큰화 하여가지고 일반화 및 전이학습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퍼런스 스피드도 매우 줄였고요. 그리고 앞선 여러 실험 결과에서 증명했듯이 뛰어난 제로사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매우 효율적인 적응 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인퍼런스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개의 토큰만 예측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는 물론 매우 빠르지만 여러 개의 토큰을 이제 한 번에 생성하는 그 디퓨전 폴리시 모델 같은 기반의 이제 디코딩 방식보다는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이 디퓨전 폴리시와는 비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행동 데이터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이제 아까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 로봇의 움직임은 항상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또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학습에 사용된 OXE 데이터셋과 같은 이런 여러 기관에서 수집이 돼가지고 이제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가변성이 큰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는 또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